중등 때 배웠던 내용들 조금 기본으로 좀 깔고 갈 거예요. 많이는 안 할 겁니다. 기본 내용들. 자, 우리가 중학교 때 뭘 배웠냐? 이 성간 물질이라는 걸 배운 적이 있고요. 성운이라는 걸 배운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 성간 물질부터 본다라고 하면 이 성자가 별 성자고요. 이 간자는 무슨 간자일까? 이거 사이 간자예요. 별 사이에 존재하는 물질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간 물질을 쉽게 표현을 하면 우주에 떠돌아다니는 수소, 헬륨 기체들. 빅뱅 터졌을 때는 거의 얘들밖에 없었겠죠. 현재는 먼지들, 얼음들 등을 우리가 보통 성간 물질이라고 합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별이라는 거는 빅뱅 터지고 극초기 때 만들어진 별을 볼 거라 얘들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공부해보니까 빅뱅 터지고 극초기에는 두 종류의 원소밖에 없었거든요. 수소와 헬륨. 그래서 얘들이 되게 성간 물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성운은 뭘까 그러면? 이 운자가 무슨 운자예요? 구름운이에요. 아까 성은 별성이라고 했거든요. 얘는 좁은 지역에 이 성간 물질이 고밀도로 존재해서 마치 구름의 모양을 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봐봐 얘들아. 이 우는 구름이라는 건 알겠거든요. 근데 이거 한자 해석하면 별구름이에요. 별구름. 아니 구름으로 존재하는 건 알겠다고. 고밀도로 있어서 마치 뭉게뭉게 구름처럼 보이는 건 알겠다고. 근데 왜 별이 들어갈까 여기에? 별이 구름처럼 보여서. 별이 구름처럼 보여서? 별처럼 보여서. 별처럼 보여서? 여기서 별 만들어집니다. 이 구름 안에서 별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별의 구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군. 이해되죠? 그래서 예제를 좀 이따가 좀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우리 중등과정 때까지 배웠던 것들 중 하나가 별이에요. 자, 그럼 우리 딱 중학교 수준에서 별을 한번 정의해볼까? 우리 별을 다른 이름으로 두 글자로 부를 수 있는데 뭐라 불러요? 행성 말고 항성이랍니다. 항성. 자, 별의 정의가 뭡니까? 중등 버전? 스스로 빛을 내는. 그치, 스스로 빛과 열을 내는 천체입니다. 스스로 빛과 열을 방출하는 천체를 우리는 별합니다. 그죠? 근데 고등 올라가면 이렇게 정의하면 큰일 나요. 큰일 나. 그래서 이 정의가 완벽한 정의가 아니거든요. 딱 중학생 전용 정의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빛과 열을 내냐가 되게 중요해요. 어떤 방식으로. 그래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좀 이따 배워볼 거고요. 자, 그걸 좀 이따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 이 중력이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 되게 여기서 말하는 중력은 이 만류인력을 타는 거기도 해요. 만류인력. 자, 만류인력이 뭡니까? 모든 게 지금 있는 그 어떤 게. 그치? 만유가 모든 곳에 존재하는 인력이란 뜻입니다. 그럼 모든 곳에 존재한다고? 정확히는 물체 간의 인력입니다. 물체 간의 인력. 우리 요거를 중력이다라는 표현도 일반적으로 하긴 해요. 물체는 반드시 질량을 가지고 있거든요. 질량을 가진 물체 간의 인력을 만류인력 그리고 중력 그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질량과 이 인력이 서로 무슨 관계일까? 비례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질량이 2배 되면요 인력도 2배가 되는 거예요. 질량이 2배 되면 중력의 크기, 이 인력의 크기도 2배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개념들을 우리가 조금 사용을 할 거니까 다시 한번 머릿속에 집어 넣으시고요.
자, 본격적으로 이 별의 진화를 한번 볼 겁니다. 자, 1. 우리 바로 진화하고 하는 거 아니고 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부터 봐야 돼요. 별의 생성부터 볼 겁니다. 별의 생성. 자, 별의 생성을 우리가 정확하게 공부하려면 당연히 고딩 버전의 별의 개념도 다시 정립해야 됩니다. 자, 내가 아까 중등 개념에서 별 개념은 미완성이라고 했죠. 뭐 때문에? 어떻게? 그렇죠. 어떻게 빛과 열을 내냐? 여기에 대한 설명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고등에서는 이 부분을 추가시켜 놓습니다. 얘는 그 스스로 빛과 열을 낼 때 이 방법을 통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 방법이 바로 핵융합 반응이에요. 반드시 이 말이 들어가야 돼요. 이 핵융합 반응을 통해 스스로 뭐와 뭐를 방출하는 천체다. 이 빛과 열을 방출하는 천체를 우리는 별이라고 할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워딩이에요. 핵융합. 핵융합. 자, 그러면 이 별의 생성 과정을 한번 볼 겁니다. 자, 당연 시작은 성운, 별의 구름, 별이 만들어지는 이 구름에서 시작을 해요. 자, 성운도 여러분들 개념을 잘 잡으셔야 되는 게 이 성운 안을 볼 겁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따라하지 마세요. 성운이라고 하면 구름이니까 사이즈가 그리 크지 않을 거라 생각한단 말이지. 대개는 애들 속에 머릿속에 성운이라고 하면 뭐 끼키야마 달만하다, 지구만하다 요 정도 개념으로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예컨대 성운이 이 정도로 있잖아요. 큰 성운에다가 태양을 넣어보세요, 표시해보세요 하면 태양은 요만합니다. 엄청 커요. 엄청 커. 엄청 크다고. 자, 그럼 이 성운 내에 물질들이 고밀도로 있다라고 하는데 고밀도로 있으니까 형태가 보이는 겁니다. 근데 고밀도로 있는데 다 똑같은 밀도로 있나? 다 균등한 밀도로 있나? 밀도가 균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곳은 밀도가 되게 높을 거고요. 어떤 곳은 밀도가 되게 낮을 겁니다. 자, 그럼 별이라는 거는 이 물질들이 뭉쳐지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 물질들이 뭉쳐지면서. 자, 그럼 당연히 성운 내에서도 고밀도 지역에서 만들어지겠습니까? 저밀도 지역에서 만들어지겠습니까? 물질이 모여야 되면 물질이 많이 있어야지 그 장소에. 성운 내에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만들어져요. 이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만들어진다라는 거는 상식선에서 당연히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많이 틀리는 거. 온도는 어떤 곳에서 만들어질까? 뜨거운 곳, 차가운 곳. 뜨거운 곳 손. 뜨거운 곳 손. 하나, 둘, 셋. 차가운 곳 손. 하나, 둘, 셋, 넷. 4대 3이에요. 바꿀 기회를 줄게요. 네. 바꿀 기회를 줄게. 차가운 바꿀 기회를 줄게. 뜨거운 거. 그대로 가겠다. 바꿀 기회를 줄게. 바꿀. 자, 보세요,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 돼. 자, 따라 쓰지 마세요. 우리가 밥을 한 번에 최대한 많이 젓가락으로 퍼 올려야 된다라고 칩시다. 선택지가 두 개 있어요. 금방 전자레인지에 돌려놓은 햇반, 그리고 냉장고에 12시간 동안 넣어준 식은 밥. 여러분들은 둘 중에 뭘 선택하겠어요? 많이 집을 어? 많이 집을 뭐라고요? 무슨 말 하는 많이 거지? 먹으려면 많이 집으려면 젓가락을 한 번에 많이 집으려면 한 번에 많이 떠야 돼. 차가운 거. 일단 식은 밥은 그냥 젓가락 꽂고 들면 밥이 들려요. 그치? 이 물질들의 특징 중 하나가 열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꾸려고 한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짝 공부했었거든. 그치? 뜨거우면 이 밥알 하나하나가 막 움직이려 그래요. 움직이려 그래. 그럼 잘 뭉쳐지겠어요? 안 뭉쳐지겠어요? 또
똑같다고 성운에 있는 물질들도. 그러면 밀도가 높으면서 온도는 어떤 곳? 낮은 곳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밀도가 높고 온도가 낮은 곳에서 이 물질들끼리 뭉치기 시작합니다. 그 뭉치는 이유는 간단해요. 중력 수축에 의해서 뭉칩니다. 그래서 얘들이 서로 중력 수축하기 시작합니다. 자, 중력 수축이라는 거는 중력에 의해서 물질들이 모이는 현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모이는 거. 성운에서 되게 밀도가 높고 온도가 낮은 곳에서 물질들이 미치도록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됩니까? 자, 그러면 어느 순간 되면 얘가 형태를 가져요. 형태. 둥근 형태. 뭐지? 저기 둥그렇게 모여있네? 하다가 어느 순간을 넘어가면 여기서 빛과 열이 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 상태를 두 번째 원시별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요. 원시별. 자, 여러분들 원시인이란 말 들어봤죠? 원시인. 원시인이 뭐야? 옛날에 살던 사람. 옛날에 살던 사람. 원시인이 누구야? 옛날에 아마 머릿속에 원신들 이미지 다 다를걸요. 원신이 뭐예요? 그 자체의 사람. 그 자체의 사람이다. 원신이 뭐예요? 누가 최초의 사람. 원신이 뭐예요? 네. 원신이 뭐예요? 옛날부터 옛날 사람. 원신이 뭐예요? 약간 초기의 사람. 그 초기의 사람. 자, 그럼 여러분들 되게 생각하는 이미지 비슷한 것 같아요. 원시인은 현대 인류니? 아니요. 우리 현대 인간이라 부르진 않거든요. 현대 인류라 부르진 않습니다. 그러면 원시인은 사람이 아닌 거야? 아니요. 사람이야. 아직 현대 인류가 아닌 거예요. 우린 그런 사람들을 원시인이라 부르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라고. 그럼 결국 원시인은 아직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현대인이 되는 거예요. 현대 인류가. 우리가 생각하는 인류가 된다고요. 과학에서 여러분들 이 원시란 말은 낫의 의미가 아닙니다. not yet의 의미예요. 아직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시인은 사람인데 아직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현대인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럼 저기 있는 원시별은 별이란 말이야? 아직은 아니란 말이에요. 별이 아니라고요. 근데 제가 뭐가 된다고요? 별이 됩니다. 그래서 원시별 내가 설명을 아까 금방 했을 때 스스로 빛과 열을 낸다라고 했거든요. 자, 그 정의가 중학교 정의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원시별도 별이라고 해야 돼. 근데 아니라고요. 왜? 그 내는 방법이 핵융합 반응이 아니라서 그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럼 원시별은 도대체 어떻게 빛과 열을 내는데 이 원시별은 중력 수축을 통해 빛과 열을 생성하고 방출합니다. 자, 그럼 사실 이게 약간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진 않는다고요. 지들끼리 모였더니 빛이 나는데 니들끼리 모이면 빛나니? 안 나거든. 그쵸? 요걸 조금 쉽게 이해시켜 줄게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따라 그리지 마시고요. 이해 안 되는 친구들은 그리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릴 거면 작게 그리세요. 오른쪽 위든 얘 밑이든. 자, 쌤이 원시별을 하나 그렸어요. 너무 대충 그렸나? 원시별 하나 그렸습니다. 자, 원시별은 주변에 있는 이 다양한 수소 원자들, 빅뱅 초기에 당연히 있던 성운들이라고 하면 주변에 대다수 원자들이 뭐였겠어요? 수소였겠죠. 끌어당길 겁니다. 내려올 거라고 이 친구들이. 내려올 겁니다. 중력 수축하면 중심부로 끌어들여요. 열받네. 중심부로 끌어당길 거야. 맞지? 중력 수축에 끌어당길 겁니다. 자, 근데 이걸 지구라고 생각해보자. 지구. 얘들은 사과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사과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과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밑으로 떨어지고 뭔가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중심부로 가고 있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구의 입장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면 사과라고 생각하면 떨어지면서 사과의 이 위치 에너지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증가하는 거야? 감소하는 거야? 감소하고 있는 거예요. 위치 에너지는 우리가 구할 때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로 구했었거든요. 높이가 낮아지니까 위치 에너지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위치 에너지가 없어지고 있다 맞죠? 아닙니다 여러분들. 에너지는 절대로 없어질 수 없어요. 저는 무조건 바뀌어야 돼. 전환만 가능하다고. 그 말은 내려오면서 위치 에너지가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그 바뀌고 있는 형태의 에너지가 바로 저기에 있는 빛과 열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형태로 지금 뭐가 되고 있다고요? 전환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중력 수축을 통해서 빛과 열이 지금 전환되고 있다. 그래서 이 중력 수축을 통해서 원시별은 빛과 열을 방출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됩니까? 자 그럼 원시별은 계속해서 점점 더 어떻게 되겠어요? 수축을 하면서 크기가 작아지겠죠. 수축하면 모인다는 거니까. 그치? 그럼 계속해서 얘는 뭐와 뭐를 만들고 있어요? 빛과 열을 만들고 있거든. 그러면 점점 부피는 작아지고요. 밀도도 어떻게 되겠어요? 커지고 밀도는 커지고요. 온도는 빛과 열을 만들고 있잖아. 높아지겠죠. 열을 만들고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얘가 시간이 지나면 얘가 이 수축하는 과정에서 부피는 감소하고요. 내부 온도는 증가하고요. 밀도도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점점 작아지고 뜨거워지다가 어느 순간 되면 별 내부 온도가 1000만 켈빈을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갑자기 별 안에서 우리가 적어놓은 저 핵융합 반응이라는 핵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우리가 뭐라 불러준다고요? 별이라고 불러준다고요. 그래서 3 별이 생성된다라고 합니다. 내부 온도가 몇만 켈빈 이상 되면 1000만. 그쵸. 내부 온도가 온도 다 외우셔야 돼요. 1000만 켈빈 이상으로 도달 시 핵융합 반응을 하면서 별이 생성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됩니까? 도달 시 핵융합 반응 시작. 자, 나중에 얘 밑에 얘 이름 적어줄 거예요. 얘 이름 적어줄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여기까지 해서 중학교에 나와 있던 개념들을 조금 보고 정확히 고등고등의 별의 정의를 보면서 별이 만들어지는 과정까지 봤어요. 많은 부분을 보긴 했는데 아직까지 이해도가 100%는 아닙니다. 왜냐면 처음 보는 반응이 뭔지에 대해서 아직 설명을 못 들었거든. 무슨 반응? 핵융합 반응. 저게 뭔지 몰라 아직까지. 그치?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핵융합 반응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볼 겁니다. 자, 번호로는 3번이 되겠죠? 핵융합 반응. 워딩 그대로 받아들이면 좋아요. 핵이 어떻게 된다고요? 융합된다는 겁니다. 융합이 어떤 느낌이에요? 합쳐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 핵융합 반응은 어떤 반응이냐면 가벼운 이 원자핵들이 가벼운 원자핵들이 고온 고압 환경에서
원자핵으로 변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중요하게 봐줘야 되는 게 그때 에너지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 에너지가 이 별들의 빛과 열의 원천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 반응이 일어나면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데 이 에너지가 이 별에서 빛과 열의 원천이라고요. 됩니까?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핵융합 반응 중에서 제일 하위 단계, 제일 기초가 뭐겠어요? 제일 기본이? 가장 가벼운 원자핵들이 그 다음에 무거운 원자핵이 되는 거겠지. 우리 지식상 가장 가벼운 원자핵은 누굽니까? 수소 원자핵이죠. 그래서 핵융합 반응 중에서 가장 간단한, 가장 하위 단계에 있는 핵융합 반응이 수소 핵융합 반응입니다. 이 수소 핵융합 반응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수소 핵융합 반응의 전체 반응식을 쓰면 다음과 같습니다. 4개의 수소 원자핵이 1000만 켈빈에 도달하며 헬륨 원자핵과 에너지가 된다. 이게 반응이에요. 반응. 됩니까? 하나 되는 한 개.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상한 게 있어요. 에너지는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대? 안 만들어진다 했어요. 왜 나와?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고? 전환된다고.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물질과 에너지는 서로 어떻게 될 수가 있다? 전환될 수가 있다. 그러면 이 에너지는 여기 있는 이 물질의 일부가 바뀐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4개의 원자핵이 가지고 있던 질량의 일부가 에너지로 전환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럼 여기 있는 4개 수소 원자핵의 질량을 쌤이 M1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M1. 자, 여기 있는 한 개의 헬륨 원자핵의 질량을 M2라고 표현해 볼게요. 그럼 이 둘 중에서 누가 더 커? M1 M1이 더 커야 됩니다. 얘가 더 큰 질량이에요. 질량이 더 크다고. 그쵸? 그러니까 이 4개의 수소 원자핵의 질량이 M1 더 크니까 얘의 질량 중 일부가 여기 에너지로 바뀐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린 이 에너지를 불러주는 다양한 이름이 있습니다. 자, 이 에너지는 뭐라고 불러주냐? 우선 제일 기본적으로 핵융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에너지, 핵융합 에너지다라고 불러주기도 하고요. 이 에너지는 사실상 처음부터 에너지가 아니었다고. 원래 뭐였어요? 질량이었다고 했지. 질량이 없어진 만큼 만들어진 에너지예요. 이거를 질량 결손 에너지다라고 불러주기도 합니다. 핵융합 에너지, 질량 결손 에너지다. 이렇게 불러줘요. 자, 그러면 이 에너지가 얼만큼 되는지 가끔씩 구하라고 요구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 보여줄 겁니다. 이 에너지 너무너무 유명합니다. 델타 MC 스퀘어라고 하는데 감소한 질량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요걸로 표현하면 M1에서 M2를 빼면 이게 감소한 질량이 될 거거든요. 여기에다가 C제곱, 우리는 그 C를 광속이라고 해줍니다. 이 광속을 제곱해준 값을 곱해주면 질량이 얼만큼 에너지로 바뀌었는지 구할 수가 있어요. 광속, 빛의 속도. 광속. 됩니까? 그래서 요거를 학교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엄청 빈출은 아니에요. 엄청 빈출은 아니야.
근데 때때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위에 선배까지는 이 에너지 구하는 경우가 되게 적어요. 빈출은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부터는 정확히 여러분 선배 때부터는 이번 교육과정, 이 교육과정부터는 조금 더 기억을 해야 되는 중요도가 증가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게 에너지랑 질량이랑 이 속력이랑 다르거든요, 단위가. 그러면 단위 환산이라는 걸 해줘야 돼요. 근데 그 단위 환산하는 부분을 여러분들 3월 되면 처음으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단위 환산이랑 엮을 수 있는 파트예요, 여기는. 그래서 특히나 어렵게 나오는 용상고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기억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다만 엄청 빈출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자, 이거를 그림으로도 많이 표현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 과정 그림 자료 한번 보여줄게요. 되게 간단해. 되게 수소 원자핵을 이렇게 표현해 줄 겁니다. 왠지는 모르겠지만 대다수의 문제집에서 꼭 양성자는 빨간색으로 표현을 해요. 대부분 그림자에서. 자, 여기서 온도가 몇만 켈빈에 도달하면 1000만 켈빈의 온도가 도달하면 정확히 1000만 켈빈 이상이겠죠? 뭐가 만들어진다?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진다. 그 과정에 뭐가 만들어진다? 감소한 만큼의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된다라고 이렇게 그림이 되게 잘 나와요. 그림이. 그럼 이게 수소 원자핵 4개구나. 그러면서 이걸 말해주고 싶구나. 그럼 이게 한 개의 헬륨 원자핵과 여기에 에너지로 나오는구나 정도만 이 그림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림이 되게 빈줄이다 보니까 알려주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러면 이 별 있죠? 이 별 1000만 켈빈에서 시작한대요. 핵융합 시작한대요. 이거 무슨 핵융합이에요? 수소 핵융합이에요. 수소 핵융합. 이 별이 안에 이 핵융합 반응이 수소 핵융합 반응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별은 그냥 앞으로 그냥 별이다라고 표현하면 될까? 안 돼요. 왜냐하면 이 핵융합 반응의 종류가 좀 많습니다. 더 많아요. 그래서 어떤 단계의 핵융합 반응을 하냐, 별이 어떻게 생겨 먹었냐에 따라 가지고 얘가 어디로 진화하는구나, 무슨 단계다, 별의 특정 이름을 불러줄 거예요. 그 단계를 배우는 게 진화 파트거든요. 그럼 얘는 모든 별의 시초예요. 처음이고 시작입니다. 그럼 얘도 불러준 단계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얘를 뭐라 불러줄 거냐면 이 별을 주계열성이다 라 불러줄 겁니다. 주계열성. 됩니까? 주계열성. 그래서 이 수소 핵융합 반응은 주계열성에서 시작하는 핵융합 반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수소랑 헬륨 만들어지는 거 배웠어. 근데 또 수소랑 헬륨이야. 또 수소랑 헬륨이라고. 근데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거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우주상에 존재하는 수소 헬륨 외에 뭐 당장 리튬이라든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탄소라든지 산소라든지 질소라든지 철이라든지 금이라든지 우라늄이라든지 얘들이 궁금한 거거든. 그쵸? 그러면 결국에 이 더 무거운, 다른 종류의 더 무거운 원자핵들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 헬륨 가지고 또 뭐 해야 되겠어요? 핵융합 반응이 해야 됩니다. 그럼 헬륨 가지고 더 무거운 애 만들고 걔를 또 핵융합 해서 만들어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면 여기 있는 수소와 헬륨보다 더 무거운 핵융합 반응들은 이거 몇 번까지 있나요? 2번이요. 더 무거운 핵융합 반응은 더 높은 온도를 요구할 거라고. 수소핵 융합 반응은 고작 1000만 켈빈이죠. 그치? 1000만 켈빈 정도의 열 에너지만 있으면 1000만 켈빈의 온도를 만들 수 있는 열 에너지가 있으면 수소 4개를 뽀짝뽀짝 모아가지고 헬륨으로 바꿔줄 수 있단 말이야. 합체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헬륨은 더 큰 걸로 붙여줘야 돼. 더 큰 걸로. 더 많은 에너지로 얘를 꾹꾹 눌러야지 서로 합체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더 무거운 핵융합 반응을 위해서는 뭐라 적어놨지? 은 적어놨구나. 더 무거운 핵융합 반응은 더 높은 혹은 더 많은 온도나 열이 필요합니다. 이게 워딩적으로 봤을 때 되게 깔끔한 워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들 예시를 보여준다라고 하면 여기서 봤던 이 수소 핵융합 반응은 최소 1000만 켈빈 이상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면 헬륨 핵융합 반응은 이 헬륨을 묶어서 더 무거운 원자핵으로 만들어주는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1억 켈빈 이상이 돼야 돼요. 1억 켈빈 이상. 그러면 헬륨보다 더 무거운 애들 쭉쭉쭉 가려면 온도도 계속 어떻게 되겠어요? 더 높게 필요하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딱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기본적인 핵융합 반응에 대한 내용은 다 공부했어요. 되나요? 네. 그러면은 저렇게 많은 온도가 필요하면 저 이상으로는 사실 안 되는 거예요? 이 이상이라뇨? 헬륨 이상이라는 거. 더 무거운 거는 쭉쭉쭉 나오는 거예요. 온도도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 현실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온도는 저만큼 할 수 있어요? 보통 충돌시켜서 만듭니다. 아 그래요? 근데 저거 그 10만 켈빈은 다 쓰는 거예요? 응? 저 에너지를 쓰는 거 아니면 그런 환경에서 이런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환경에서 원래 정확히 충돌이 일어나거든요. 얘들이 이 정도의 열이 있으면 충돌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붙어요 원래. 근데 그 정확한 과정은 안 배웁니다. 정확히는 못 배워요. 너무 어려워서. 저 예전에 이 집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쌤 친구 중에서 천체 쪽 전공한 친구가 있거든요. 물어봤거든. 근데 자기도 1학년 때 배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근데 뒤져보더니 뭐 전공 서적을 던져주더라고요. 바로 덮었습니다. 대페이지 읽고. 과정이 생각보다 되게 복잡해요. 쳐받고 붙고 떨어지고 되게 많아요. 원래 그 과정을 다 함축시켜서 시작과 끝만 보여준 겁니다. 이거. 모든 과정에서는 딱 저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됩니까? 그래서 우선 여기까지 해서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마무리하고 10분 쉬었다가 이 주계열성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할 겁니다. 되게 중요한 별이거든요. 주계열성 보면서 이 내용 기억하고 10분 쉬었다 시작합시다. 자, 다시 봅시다. 자, 우리 별의 생성 단계 보니까 이 수색 융합 반응을 하는 모든 별의 시작인 주계열성이라는 걸 봤어요. 그렇죠? 이 주계열성은 되게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따로 주계열성을 한번 공부해 볼 겁니다. 자, 주계열성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정의할 때 별의 중심부에서 수소핵 융합 반응을 하는 천체다라고 일반적으로 표현해 주거든요. 얘는 중심부, 이게 핵을 말하는 겁니다. 수소의 융합 반응을 하는 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진화 단계라고 있다 했죠. 그치? 어떤 별들은 주계열성이 되고 어떤 별들은 안 되는 게 아니라
모든 별의 진화 단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정의를 해줄 때 모든 별들의 공통 시작 단계라고 봐야 돼요. 모든 별들의 중심부 그다음에 핵 그다음에 뭐였어? 수소핵 융합 아그 다음 에서 에서 얘가 공통 시작 단계입니다. 모든 별들의 공통 시작 단계다.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대다수 우리가 관찰하는 별들의 약 90%가 이 주계열성 단계로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별이에요. 그래서 이 별을 한번 그리고 같이 공부를 해볼 겁니다. 자, 주계열성 그려볼게요. 주계열성입니다. 자, 중심부에는 당연히 무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수소에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수소 핵융합 반응. 그 말은 4개의 수소 원자핵이 하나의 헬륨 원자핵으로 바뀌고 있고 적어도 내가 표현한 이 빨간색 바운더리 안에서는 온도가 다 몇만 켈빈 이상이라는 뜻입니까? 1000만. 그렇죠. 1000만 켈빈 이상이다. 자, 그럼 중심부에서 지금 그냥 원자핵이 바뀌는 게 전부가 아니라 뭐가 만들어지고 있다고요?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에너지는 안으로 모이겠니? 밖으로 퍼지려 하겠니? 맞아요. 퍼지려고 할 겁니다. 그쵸? 그래서 안에서 압력이 발생해요. 압력이 발생해. 그 압력을 쌤이 빨간색 화살표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별 표면에 작용한다라고 표현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화살표를 대각선 표면에서 대각선 바깥 방향으로 이렇게 표현해주기도 해요. 대각선 바깥 방향. 이렇게 표현해주기도 합니다. 대학생이 뭐 의미가 있어요? 표면에서 이렇게 작용한다. 모든 곳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그림이 얘들이 표현 안 돼 있고 내부에 이렇게만 표현된 경우도 있고요. 얘들이 표현 안 돼 있고 이 바깥쪽 화살표만 표현되는 경우도 있어요. 다 보여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자, 지금 내가 이 빨간색 화살표로 그려놓은 거는 뭘 의미하냐면 내부 압력이에요. 이 내부 압력은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별이라는 건 여러분들 엄청나게 큰 질량을 가지고 있거든요. 엄청 어마무시하게 큰 질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자체도 엄청난 질량을 가지고 있고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질량을 가진 물체들끼리 끌어당겨서 수축하려는 뭐가 일어나겠어요? 만륜. 만류력에 의한 중력 수축이 일어날 겁니다. 예. 중력 수축이 무조건 일어나요. 그러면 이 중력 수축은 안쪽으로 찌그러지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쪽으로 이렇게 그 힘이 작용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안쪽으로 힘이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 화살표는 중력 수축을 의미한다. 자, 좀 신경 써서 그린 거긴 한데 이 화살표의 크기가 같아 달라? 똑같아요. 똑같지? 정확히 봤어요. 똑같습니다. 그럼 결국 이 두 힘은 어떻게 되겠어요? 상쇄될 겁니다. 그럼 이 별은 되게 스테이블한 상태가 돼요. 이 별은 모양의 크기가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안 바뀌는 되게 안정된 상태가 됩니다. 우리는 이 별을 주계열성이라고 한다. 자, 이 주계열성들의 특징을 좀 적어줄 겁니다. 특징. 자, 너무나 당연한 특징이지만 또 너무나 당연하게 쓸 수 있어야 돼요. 얘는 무슨 핵융합 반응을 한다? 중심에서 수소핵. 그렇죠. 중심에서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두 번째.
얘는 모든 별의 공통 시작 단계다. 모든 별의 공통 시작 단계다. 3. 별이 태어나면 당연히 죽습니다, 여러분들. 언젠가는 별이 파괴가 될 거예요. 우린 그거를 마치 사람처럼 표현을 해서 별의 일생이라고 합니다. 별의 일생. 그럼 별의 일생이라고 했을 때 어떤 단계에서 어떤 단계로 그러다가 죽는다 이렇게 표현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만약에 별이 100살까지 산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주계열성 단계로 몇 살까지 살 것 같아요? 99. 한 90살 넘어서까지 삽니다. 90% 이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90% 이상. 그래서 얘는 이 별의 일생 중 90%의 이상을 차지합니다. 자, 그러면 왜 별은 다른 단계가 아니라 이 주계열성에서 오래 있으려고 할까? 이게 너무 스테이블한 상태라서 그래요. 우리는 그거를 힘의 평형 상태에 있어서 그렇다라고 합니다. 얘는 지금 힘의 평형 상태다라 이야기를 해요. 이 힘의 평형 상태라는 거는 선생님이 빨간색이랑 파란색으로 표현한 뭐와 뭐가 같은 크기라는 거예요. 내부 압력과 중력 수축. 그치. 내부 압력과 중력 수축의 크기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은 결국 상쇄되게 돼요. 힘의 평형 상태이다 보니 이 별은 모양이나 크기가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안 바뀝니다. 얘는 모양과 크기 변화가 없는 상태예요. 이해됩니까? 너무 안정된 상태라고요. 역학적으로. 자,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평생 저렇게 있대? 아니요. 뭐라고 적혀있어요? 90% 이상. 결국에는 깨진다 안 깨진다? 깨져요. 깨진다는 뜻이에요. 깨져 저거는. 왜 깨져요? 그걸 이야기할 겁니다. 궁금한 게 저게 모든 별 공통 시작 단계라는데 그럼 그 뒤에 단계가 더 있는 거예요? 더 있어요. 그 별이 진화 배우는 거죠. 진화 단계. 아. 자, 약간 스포를 해버리면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 이 힘의 평형은 깨지게 돼요. 그러면서 별이 어떻게 되냐면 팽창하게 됩니다. 팽창이라는 거는 커진다는 거니 작아진다는 거니? 커져요. 커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커진다는 거예요. 커진다는 거는 내부 압력이 커진다는 겁니까? 중력 수축이 커진다는 겁니까? 상대적으로? 내부 압력. 내부 압력이 상대적으로 커진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면 왜 내부 압력이 중력 수축보다 상대적으로 커지는지 그림과 함께 내용과 함께 조금 볼 거예요. 우선 그림을 그려볼게요. 왜? 크게 그려요? 얘랑 비슷하게 그려도 돼요. 아니 조금 더 뭐가 많아서 조금만 더 크게 조금만 더. 자, 동그라미 잘 그리죠? 동그라미 잘 그려야 됩니다. 자, 이게 지금 팽창하고 있는 주계열성 단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계열성 단계에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팽창하고. 자,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중심부에 수소는 무한할까 유한할까? 유한. 유한해요. 그치? 그럼 어느 순간에는 중심부에 더 이상 수소가 안 남아요. 그러면 수소가 다 뭐로 바뀌었겠어요? 헬륨. 헬륨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헬륨 핵이 만들어지게 돼요. 자, 그럼 헬륨 핵이 만들어질 때 동안 열심히 수소의 융합 반응을 했으니까 이 별 내부 온도는 증가했겠어요? 감소했겠어요? 증가했겠죠?
중심부는 더 이상 태울 수소가 없지만 외곽에는 어때요? 아까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에 온도가 1000만 켈빈을 도달했을 거란 말이야. 아까는 요만큼만 1000만 켈빈이었는데 계속 핵융합 반응을 하니까 이만큼이 아니라 이만큼으로 늘어난다고요. 그럼 훨씬 많은 범위에서 뭐가 일어나겠어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겁니다. 맞죠? 그럼 내부 압력은 점점 어떻게 된다? 커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별은 애당초 에너지원이 뭡니까? 에너지원이요? 핵융합 반응이에요. 핵융합 반응에서 에너지는 뭐 가지고 만드는 거죠? 수소. 의 질량 가지고 만드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별의 전체 질량은 어떻게 돼요? 작아지죠. 아까 중력은 뭐랑 비례한다고 했지? 질량. 그러면 질량이 작아지니까 중력은 어떻게 돼요? 약해지죠. 그러면 중력 수축의 정도도 약해지거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중력 수축은 약해지고 내부 온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내부의 온도 증가할수록 내부 압력 또한 증가하게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중력 수축의 힘은 되게 약해질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 중력 수축이 상쇄되고도 내부 압력이 남는 힘이 이 별을 어떻게 시키겠어요? 팽창시킬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이 별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팽창한다라고 이런 그림을 던져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저 빨간색 동그라미는 뭘? 뜨거워진.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범위요. 별 내부에서. 이거 어디까지 괜찮아요? 그것도 할 겁니다. 네, 근데 저거 노란색 동그라미가 헬륨 핵. 헬륨 핵 주변에 또 수소가 있는 거예요? 별 전체가 다 수소예요. 온도가 높으니까. 다 수소에 다 수소 그럼 아니에요. 결국엔 저 끝까지 다 그냥 핵융합하게 되는 그것도 거예요? 할 겁니다. 선생님 저 전에는 원시를 전 수소가 핵이었던. 수소가 헬륨 바뀌고 있어요 계속. 여기 수소가 그래서- 많거든. 여기 아직 남아 있어요. 근데 여긴 수소를 다 써버렸어. 다 헬륨으로 바꿨다고. 그래서 헬륨 핵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별의 대부분 다 수소예요. 아,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네. 자, 이 팽창단을 좀 볼 겁니다. 이 노란색은 쌤이 빨간색이랑 파란색이랑 계산해가지고 남은 부분을 표현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죠? 자, 이 팽창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 상태 그림을 봤을 때 여러분 제일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게 헬륨 핵이 존재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헬륨 핵이 존재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이 팽창 단계에서는 내부 압력이 중력 수축보다 어떻다고요? 커진다. 특징인 거죠. 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보세요. 부피 어떻게 돼? 여러 가지 물리값을 적어볼 겁니다. 부피 커져요. 팽창한다는 건 커진다는 뜻이죠. 내부 압력이 더 커졌으니까. 자, 그럼 질량은 어때? 질량. 그렇지, 계속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질량을 에너지로 엿바꿔 먹었다고 계속 바꿔 먹었다고. 그럼 질량 감소할 수밖에 없겠네. 그러면 이 별의 밀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 밀도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별은 계속 핵융합 반응을 하니까 내부 온도는 어때요? 높아요. 내부 온도는 증가하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스무스하거든. 근데 이것 때문에 애들이 미치려고 해요. 이것 때문에. 표면 온도는 어떻게 될까? 표면 온도. 증가할까 감소할까? 감소? 상대적으로 감소한다, 낮아진다라고 합니다. 낮아진다. 왜 그러냐? 팽창 속도가 너무 빨라요. 팽창하는 속도가 빨라서 만들어지는 열이 충분히 표면을 뜨겁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표면 온도가 낮은 상태다라고 표현을 많이 해줘요. 질량은 왜 낮아져요? 질량?
계속 핵융합 반응하니까 질량이 자꾸 뭐로 바뀌고 있어요? 에너지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됩니까? 자 그럼 봐봐. 아니 내부의 온도 계속 올라가고 있다면서 그러면 헬륨 같은 경우에도 핵융합 반응 해버리면 돼. 맞지? 근데 왜 안 해? 아직까지 1억 켈빈에 도달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 상태로 있는 거야. 이해됩니까? 네, 1억 켈빈에 도달하는 순간 뭘 하겠어요? 핵융합 반응을 시작할 겁니다. 그때부터 다른 단계라고 앞으로 얘기를 해줄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그 이후의 단계들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이 이후 단계를 보는 거예요. 별의 진화 과정을 볼 겁니다. 자, 이 별의 진화 과정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우리가 조금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자, 우리 닌겐들이 별을 연구할 거 아니야. 그치? 우리 사람한테 있어서 가장 가까운 별은 어디에 있어요? 태양이 별입니다, 여러분들. 태양이 별이야. 지구가 별이니? 태양이 별이죠. 태양이 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간 기준에서 이 별 연구할 때는 모두 다 기준이 뭐가 됐겠어요? 태양 정도면 태양 정도. 그래서 우리가 태양은 큰 별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우주에 있는 많은 별들을 관찰해 보니까 생각보다 태양이 크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태양보다 훨씬 큰 별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인간들이 태양 정도는 작은 별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별들을 둘로 나뉘어서 볼 겁니다. 둘로 나뉘어서. 우주의 별 얼마나 있어요? 다 안 세려봐서 모르겠어요. 질량이 태양 정도. 되게 표현할 때 거의 무한한 수라고 합니다. 거의 무한한 수라고 해요. 은하수가 말도 안 되게 많거든요. 1000개, 10,000개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은하가 뭐예요? 별의 모임이거든요. 엄청나게 많아요.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은 우리가 앞으로 이해할 때 태어날 때 질량이 큰 별이야, 작은 별이야? 작은 별로 해석하시면 돼요. 왜? 태양이 생각보다 작거든요. 그래서 얘는 질량이 작은 별이다라고 이해하면 돼요. 그럼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면 우리가 좀 큰 별이라고 이야기해 줄까 하고 주변에 큰 별들을 좀 봤거든요. 한 질량이 태양 10배를 넘어가니까 얘들이 좀 달라. 뭔가 보법이 달라. 질량이 태양의 10배 이상부터 조금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질량이 태양 10배 이상인 별을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때는 질량이 상대적으로 어떤 별? 큰 별이다 라고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질량이 큰 별이다. 아니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지 왜 질량 타령입니까 선생님? 할 수 있단 말이지. 자 봅시다.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더 무거운 원소의 핵융합이 일어나려고 하면 더 높은 열이 필요하다라고 했죠. 우리 별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을 하는 거 보니까 결국에 얘들이 중력 수축을 해서 온도가 올라가는 거였거든. 원시별만 봐도 기억 나겠죠, 그쵸? 원시별도 결국에는 중력 수축에 의해서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켈빈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계속 핵융합 반응하면서 중심부의 온도가 증가하는 것도 사실은 중력 수축이 원인이라고요. 중력 수축이.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중력이라는 건 뭐에 비례한다고요? 질량에 비례한다고. 그럼 태어날 때 질량이 작은 별은 중력 수축을 많이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그 말은 열 에너지를 많이 만들 수 있어 없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는 열 에너지가 작은 별이라고 이해하면 별 진화 과정을 조금 보기가 쉬워요. 이거는 우리가 서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약속하는 내용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럼 얘는 바뀔 수 있는 이 열 에너지가 어떤 별이에요? 엄청나게 높은 별이에요. 자
자, 그 말은 즉 이 별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핵융합을 많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뜻이고 이 친구는 별이 가지고 있는 이 중력 수초 질량 가지고 많은 열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 더 다양한 핵융합 반응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조금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별들이 어떤 식으로 진화하는지 전체 과정을 보면서 내용 공부를 좀 해볼 겁니다. 전체 과정. 자, 시작은 당연히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원시별에서 시작해야 되겠죠. 먼저 원시별이 옵니다. 이 원시별이 뭐가 됩니까? 그쵸, 주계열성이 돼요. 자, 이 주계열성이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단 말이야. 그럼 시간이 지나면 결국 이 힘의 평형이 깨지면서 어떻게 한다고? 팽창한다고요. 주계열성이 시간이 지나면 팽창하기 시작합니다. 맞죠? 여기서 두 개의 진화 단계가 갈려요. 여기서 두 개의 진화 단계가 갈리게 돼요. 자, 위로 가는 진화 단계는요, 질량이 태양 정도 인 별이고요. 아래 루트로 가는 경우는요, 질량이 태양의 10배 이상인 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질량이 태양 정도 되는 질량이 이 작은 별들은 팽창 이후에 무슨 별이 되나요? 적색 거성이 됩니다. 네, 질량이 태양보다 완전히 작은 별은 없어요. 나중에 배워요. 지구과학 배우. 뭐 갈색 외성 같은 거 배웁니다. 통합과학 때 알려고 하지 마세요. 슬퍼져요. 자, 이거 해석해 볼까? 무슨 색이에요? 빨간색. 빨간색. 별 크기가 어때요? 커요. 빨간 큰 별입니다. 커서. 약간 북한 그거잖아요. 큰 붉은 별. 적색 거성. 됩니까? 자, 이 적색 거성이 되면요, 중심부에서 헬륨 핵 융합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온도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거든. 그럼 헬륨 핵 융합 반응을 해서 더 무거운 원자핵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그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 왜? 얘는 태어나길 질량이 어때서? 작아서 만들 수 있는 열 에너지가 적기 때문에. 더 무거운 원자핵을 만들어주고 싶은데 에너지가 부족한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끝납니다. 그러면 핵융합 반응이 완결되면서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식어가고요. 그러면 그 물질들이 우주로 퍼져나가요. 퍼져나가. 근데 퍼져나간다고 한들 애당초 이 별이라는 게 물질들이 엄청나게 고밀도로 있는 거거든요. 그럼 얘가 퍼져나가면 주변에 이 물질들이 고밀도 상태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멀리서 볼 때 이거는 성운으로 보입니다. 근데 둥근 별에서 퍼져나간 거죠. 그럼 그 모양이 마치 어떻게 보이겠어요? 둥글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둥근 상태가 관찰자 입장에서 마치 행성처럼 보여요. 행성처럼. 그래서 얘를 행성의 모양을 하고 있는 성운이다라고 해서 행성상 성운이라 불러줍니다. 그래서 적색 거성은 점점 식어갑니다. 그리고 행성상 성운이 돼요. 이게 질량이 태양 정도 되는 별의 최후입니다. 그래서 이 행성상 성운을 그리고 자세히 보잖아. 그러면 안에 하얀색 되게 반짝거리는 무언가가 있거든요. 천체가 있거든요. 우린 걔를 백색 외성이라 불러줘요. 이것도 해석해볼까? 무슨 색이에요? 하얀색. 왜가 뭘까? 왜? 왜소하다 왜예요? 작은 별이란 뜻입니다. 하얀색 작은 별, 얘는 빨간색 큰 별.
됩니까? 자 그러면 우리 태양도 결국 어떻게 돼요? 백색. 백석 예술된 석색 거성 될 겁니다. 맞죠? 네. 석색 거성. 석색 거성 되면 여러분들 목성까지는 없어져요. 목성까지 없어집니다. 큰일 나 지우고 없어질 거야. 걱정되지 얘들아. 말도 아니 얘들아. 근데 죽었을 텐데. 그렇지? 알 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질량이 태양의 10배 정도 되는 별을 볼 겁니다. 자 이 친구는 여러분들 질량이 말도 안 돼요. 부피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얘는 보법부터 달라. 얼마나 태어나기를 그냥 주결합선보다 사이즈가 잽도 안 돼요. 요 정도 사이즈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얘가 커지면 얼마만큼 커지겠어요? 말도 안 되게 커지겠죠. 그냥 크다란 말이 좀 부족해. 그래서 초거성이라고 부릅니다. 초거성. 근데 얘도 색깔이 붉은색이거든요, 보통. 그래서 초적색 거성. 적색이란 말 써주기도 하고요. 안 써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초거성이다. 적색 초거성으로 나오든 초거성으로 나오든 초거성이 붙어 있으면 아 질량이 태양 10배 이상인 별의 진화 단계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클까? 근데 거성 그럼 다 적색인 거죠? 대개는 그래요. 요것도 지구가 가면 정확히 배웁니다. 이 색깔이랑 밝기 보는 거 있거든요. 그 나중에 배워요. 온도가. 자 보세요. 이 초거성 같은 경우에는 핵융합 반응이 적색 거성보다 더 많은 단계를 가지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태어나기를 많은 열 에너지를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내부 온도를 많이 올릴 수 있고 그만큼 더 무거운 핵융합 반응이 가능하다고요. 근데 얘 또한 핵융합 반응을 무한하게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엔 멈춥니다. 근데 얘랑 얘는 좀 결이 달라요. 얘는 에너지가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핵융합 반응이 끝납니다. 왜 그러냐? 얘가 어느 단계 넘어가면 어떤 원자핵을 만들거든요. 근데 이 원자핵이 구조적으로 너무나 안정해요. 얘가 난 안 변할 거예요. 네가 아무리 나한테 에너지를 줘도 나는 나로 존재할 거다. 난 절대 합체하지 않을 거다. 버티는 거야. 근데 무한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에너지 계속 때려 박으면 못 버티고 결국 어떻게 돼요? 터집니다, 얘는 터져요. 근데 그때 여러분들 얘가 터지기 전까지 때려 박은 에너지가 많겠니 적겠니? 엄청나겠죠? 그래서 말도 안 되게 큰 에너지를 가지고 폭발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단계를 초신성이라 합니다. 혹은 초신성 폭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도 안 되게 큰 에너지예요. 정말 말도 안 되게 큰 에너지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럼 나중에 이 주변에는 원자핵, 양성자, 중성자, 파편들이 가득할 겁니다. 그럼 얘들끼리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서로 끌어당겨요. 서로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그럼 모이면 되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중성자 덩어리, 중성자 별이 됩니다. 하나는 너무너무 많은 물질들이 모이다 보니까 너무너무 강력한 중력 수축을 하게 돼요. 어느 순간 되면 형태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마치 중력 덩어리와 같은 형태가 되는데 우리는 그거를 블랙홀이라 불러줘요. 근데 그 중성자만 따로 있을 수 있어요? 쉽게 생각하면 중성자는 전하를 안 가지고 나머지는 전하를 가지잖아요. 청력으로 밀어낸다고 보시면 돼요. 블랙홀이 됩니다. 블랙홀이 결국 엄청나게 질량이 컸던 별의 시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별의 시체. 너무너무 강력하게 중력 수축을 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물체 형태를 안 띠는 거예요. 그냥 중력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초신성에서 블랙홀 아닌 중성자별 그 두 개 따로 두 개 되는 거야 아니면 따로따로입니다. 저거 되거나 어떤- 이거 되거나. 어떤 애들은 태어날 때 질량이 10배도 있을 거고요. 20배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30배가 안 된 친구들은 되게 이쪽으로 가요. 30배 넘어가면 이쪽으로 갑니다. 태양의 30배. 무슨 말인지 되죠? 이게 10배 이상, 30배 미만, 30배 이상이나 요거를 예전에 많이 썼거든요. 근데 요즘은 잘 안 다뤄요. 그래서 그냥 어느 루트로 가냐는 태어날 때 누가 질량이 더 컸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다 정도의 수준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로 나눠서 볼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로. 또 볼까? 자, 먼저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을 볼 거예요. 질량이 어떤 별이에요? 상대적으로 작은 별입니다. 자, 시작 단계부터 봅시다. 당연히 시작은 뭡니까? 원시별. 두 번째가 뭡니까? 주 계열성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팽창한 이후 단계죠. 무슨 거성? 적색 거스. 적색 거성이 됩니다. 3. 적색 거성 볼 거예요. 적색 거성. 자, 그림을 그릴 건데 너무 크단 말이야. 그래서 4분의 1의 단면만 보여줄 겁니다. 그림을 그릴게요. (4분의 1의) 단면만 그려볼게요. 적색 거성의 4분의 1 단면입니다. 단면. 자, 적색 거성이라고 해가지고 끝까지 다 1000만 켈빈이 되진 않습니다. 1000만 켈빈이 만만 온도가 아니에요. 자, 그럼 1000만 켈빈에 도달하지 않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수소들이 위치하고 있을 겁니다. 이게 맞죠? 적색 거성이요? 네. 수소들이 있는 층들이 있을 거예요. 그쵸? 자, 근데 어느 수준을 넘어가면 여기가 1000만 켈빈을 넘어갈 거란 말이야. 1000만 켈빈을 넘어가면 여기서 뭐가 일어나요? 그건 수소 핵 융합 반응이라 할 겁니다. 그치? 그래서 뭐가 존재하게 되겠어요? 여기서는 헬륨들이 존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헬륨층이 만들어질 겁니다. 근데 어느 수준을 또 넘어가면 온도가 더 증가해서 뭐가 만들어지냐? 1억 켈빈이 넘어가면서 헬륨 핵 융합 반응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헬륨 핵 융합 반응.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만들어지냐? 탄소가 만들어져요. 탄소.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적색 거성 내부는 3개의 층으로 표현을 많이 해줍니다. 3개의 층으로. 자, 그러면 이 적색 거성의 특징들을 한번 적어 볼게요. 1. 얘는 중심부에서 무슨 핵 융합 반응까지는 알 수 있습니까? 탄소에 헬륨. 헬륨 핵 융합 반응까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헬륨 핵 융합 반응식 적어줄게요. 이 반응식 여러분들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거 반응식 개수비 맞추라는 거 문제 안 나와요, 대개는. 자, 그래도 저거는 준다라고 하면요. 3개의 헬륨 원자 핵이 뭉쳐져서 1개의 탄소 원자 핵과 에너지가 되는 과정이다. 그때 몇 도가 필요하다? 1억. 최소 1억 켈빈. 엄청난 고온 고압이 작용을 하면 이런 일도 가능할 겁니다. 자,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탄소 원자핵이 더 무거운 원자핵으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요? 태어나길 열 에너지를 많이 만들 수 없는 상태로 태어났거든요.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는 결국에 탄소에서 핵융합 반응이 더 이상 일어나진 않습니다. 그죠? 얘도 어쨌든 계속 팽창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팽창 과정에서 봤던 부피, 질량, 밀도, 그리고 내부 온도, 표면 온도를 써준다라고 하면 부피는 점점 어떻게 된다? 질량은 계속 핵융합 반응을 하니까 감소. 그럼 밀도는 따라서 감소. 내부 온도는 핵융합 반응 계속하니까
증가하고 있고 이 엄청난 팽창 속도 때문에 표면 온도는 아 맞아.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표면이 무슨 색으로 보일까? 붉은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왜 붉은색으로? 우리 가시광선 중에서 에너지가 제일 약한 친구 누구였어요? 빨간색. 빨간색이었죠. 아, 온도 떨어지잖아. 붉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 높은 파란색. 제일 높은 온도는 보라색인 거예요. 보라색 불은 모르겠네. 그렇게 보이진 않을걸요. 파란색으로 보일 겁니다. 표면 온도 표면 색이 붉은색으로 보입니다. 쌤 계속 뜨거워지면은 전부 다 탄소로 타는 거 아니에요? 뜨거워질 수가 없어요. 더. 저기서 더 뜨거워질 수 있어요. 태어나게 이렇게 태어나서. 질량이 적게 태어나서 온도가 더 안 올라가요. 아, 탄소가 핵 융합할 만큼 온도가 안 올라가. 그럼 저 수소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밖에 노란색 그것도 언젠가 헬륨되는 거 천만 아니에요? 밖에 있잖아. 천만이 끝까지 안 닿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되나요? 얘가 계속 팽창하잖아. 차가워진다고 표면 쪽에. 됩니까? 그러다가 이 별이 어떻게 된다고요? 4. 이거 이제 안 써. 지워도 되지 얘들아. 이제 안 봐도 되죠 이거. 지구과학 재밌니 얘들아? 네. 진짜? 나 지구과학 진짜 싫어하는데. 자, 4. 얘가 나중에 행성상 성운이 된다. 자, 행성상 성운은 간단합니다. 자, 적색 거성 단계에서 핵융합 반응이 이제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쵸? 그러면 물질들이 어떻게 퍼진다? 냉각되면서 주변 물질들이 퍼져나갑니다. 확산합니다. 확산. 그러면 그 확산된 모양이 마치 어떤 모양이 성운이 된다고? 행성의 모양이 되는, 행성의 모양을 갖고 있는 성운이 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중심부에서는 뭐가 관찰된다? 그 백색. 그치, 중심부에서 백색 외성이 관찰된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백색 외성은 왜 백색인지 좀 궁금하잖아. 그쵸? 그냥 간단하게 생각합시다 여러분들. 이거 만기 때 시키는 거긴 한데 탄소에다가 고온고압 하루 종일 때려 박아 놓으면 뭐가 되겠어요? 탄소를 고온고압으로 장시간 동안 가열하고 압력 주면 뭐가 돼요? 다이아몬드 됩니다.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빛 비추면 백색깔 나거든요. 하얀색 반짝반짝거리잖아요. 그치? 이 다이아몬드 덩어리죠. 가져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기술적으로 못 가져옵니다. 다이아몬드 되게 흔한 거네요. 예? 우주에서 우주로 좀 흔한 거네요. 뭐 지금도 가격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근데 저게 근데 다이아몬드가 정확히 우리가 암기 위해서 시키는 겁니다. 순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말 예쁜 다이아몬드 별이겠니? 그런 거 없습니다. 다이아몬드 가격 많이 떨어졌어요 여러분들 알아요? 그 연필심을 뜨겁게 맞아요. 지금 과학기술 많이 많이 높아져서 원래도 인공 다이아몬드를 만들긴 했었거든요. 근데 예전에 만든 인공 다이아몬드는 어찌됐든 천연 다이아몬드랑 확실히 구분이 됐었어. 그러니까 보통 산업 현장에서 썼었거든요. 근데 지금 기술로 만드는 랩 다이아몬드라는 것들은 구분이 안 됩니다. 그 정도 수준까지 와버렸어요. 그래서 랩 다이아몬드가 너무 잘 나와서 요즘에는 다이아몬드까지 정말 뚝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뭐 다이아몬드 좋아하는 너희들? 금이 최고죠. 그렇지. 금태까지. 그래서 이게 질량이 태양 정도 되는 별의 최후까지 진화 과정입니다. 되게 쉽죠? 이제 질량이 어느 정도 봐야 되겠어요? 큰 놈으로 가야지. 반드시 가야지.
질량이 태양 몇 배 이상? 10배 이상. 자, 생명이 제일 재밌어. 자, 주기혈성 이후 볼 겁니다. 얘는 뭐가 된다고요? 초고성이 됩니다. 적색 초고성. 대부분 그냥 초고성이라 불러요. 자, 얘들은 좀 더 크겠죠? 조금만 더 크게 그릴게요. 사실 크게 뭐 차이는 안 납니다. 그림에서는. 네, 그렸어요. 적색 초고성의 단면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4분의 1 단면. 그럼 당연히 여기는 뭐가 있겠어요? 수소. 그렇죠. 온도가 1000만 켈빈에 도달하지 못하는 곳들은 수소가 존재할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도 특정 온도를 넘어가면 1000만 켈빈 넘어가겠죠. 그래서 뭐가 일어나겠어요? 수소의 융합 반응, 그 결과 헬륨들이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맞죠? 자, 어느 온도를 넘어가면 이 헬륨들도 핵융합 반응을 할 거라고. 그러면서 탄소 만들어질 겁니다. 근데 되게 하나씩만 존재, 한 종류의 원소들만 존재한다고 안 하고 그림에서 여러 개를 좀 표현해 줄 거예요. 그래서 되게 여기에서는 탄소랑 산소들을 좀 표현해 줄 겁니다. 탄소는 왜 생기냐? 정확히 여러분들 이 반응들 배우면 원래 CNO 순환 반응도 배워야 되고 되게 복잡하거든요. 과정에서 무조건 딱 하나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다 배우려고 하면 정신 나가겠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할지 알려줄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산소가 더 무겁거든요. 산소가 원자량으로 봤을 때 12고 산소가 16입니다. 그래서 산소들이 또 모여가지고 핵융합 반응, 탄소랑 핵융합 반응을 해서 또 무거운 애들을 계속 만들어내요. 그러면 산소가 뭐 네온도 만들고요, 마그네슘도 만들고요, 규소도 만들고요, 황도 만듭니다. 근데 그걸 다 언제 외울 건데? 학교 시험 내겠니? 안 냅니다. 안 내요. 그래서 방학 기간 중에는 어떻게 공부시킬 거냐면 등등 일어난다고 하고 마지막에 일어나는 것들만 조금 더 강조할 거예요. 마지막 중심부에서 너무너무 구조가 안정해서 다른 애가 되고 싶지 않은 철이 만들어진다까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됩니까? 철은 아무리 너무 높아도 안 변해요. 안. 적색 초고성 같은 경우에는 중심부에서 뭐까지 만들어진다? 철까지만 만들어집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지구에서 제일 무거운 게 철이야? 아니죠. 철보다 무거운 거는 정말 세고 셌습니다. 그럼 얘보다 더 무거운 애들은 별 내부에서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철이 별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가장 무거운 원자핵입니다. 내신에서 진짜 많이 나와요. 자, 얘는 적색 거성 대비 더 복잡한 침상 구조를 가지고 있다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됩니까? 그럼 얘는 왜 철에서 끝이 나냐?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이 진행 안 되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안정적이라서. 그치. 철
원자핵의 구조적 안정성 때문에 핵융합 반응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에너지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온도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안 일어나요. 그냥 안 일어난다고. 그래서 에너지 남아도 죽는. 그래서 터지는 거예요. 오. 4번. 얘도 우리 아까 했던 것을 한 번만 더 적어봅시다. 결국 팽창하는 별이기 때문에 부피, 질량, 밀도, 내부 온도, 표면 온도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더 적어봅시다. 자, 부피 어떻게 된다? 커진다. 팽창이잖아요. 질량은요, 핵융합하니까 감소한다. 밀도는 그래서 감소한다. 내부 온도 어떻게 된다? 핵융합하니까 증가한다. 표면 온도는 어떻게 돼요? 너무 빠르게 팽창해서 감소한다. 그래서 얘 또한 색깔이 보통 어떻다? 표면이 붉은색이다. 까지 볼 수 있어요. 됩니까? 자, 그러면 결국에 원자핵은 계속 맞고 있는 겁니다. 철은 두들겨 맞고 있어요. 더 강력하게 쳐맞고 있다고. 그냥 버티다 어떻게 된다고요? 폭발합니다. 그게 4 초신성 폭발이다. 초신성 폭발. 자, 이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혹은 초신성 과정에서 중요하게 봐줘야 되는 거는 결국에 이 철 원자핵이 버티지 못하고 적색 고성이 어떻게 된다고? 초고성이 폭발한다. 자, 그 과정에서의 에너지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상상을 초월하거든. 그래서 이때 다양한 원자핵들 간 뭐가 일어난다? 융합.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쵸? 원자핵 간 매우 강한 충돌이 일어나고요. 이 충돌 과정에서 어떻게 된다? 융합이 됩니다. 자, 이때 너무너무 중요한 워딩이 나올 거예요. 이때 드디어 지들끼리 막 쳐붙다 보면 철보다 무거운 애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철보다 무거운 이 원자핵이 드디어 이때 생성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럼 여러분들 철보다 무거운 원자핵은 별 내부에서 만들어져요? 별 외부에서 만들어져요? 외부. 별 외부에서 만들어집니다. 그 원자핵이 뭐예요? 대표적으로 금. 그쵸? 예. 금, 우라늄, 예금. 대개 이외에 다양한 중금속들. 나중에 학기 되면 외우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학기 되면 열심히 외우셔야 됩니다. 낙 같은 것도 있고요. 이 둘은 잘 나와요. 금이. 됩니까? 아, 이거 일로 적을 필요 없는데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그래서 딱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이후 되면 어떻게 된다고? 5 블랙홀. 중성자 별이나 뭐가 된다? 블랙홀이 된다. 자, 그러면 중성자 별이 되냐, 블랙홀이 되냐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태어났을 때 질량에 의해서 결정이 납니다. 태어났을 때 질량이 더 큰 애가 누가 된다고요? 블랙홀이 되고 상대적으로 작은 애는 중성자 별이 돼요. 저기 블랙홀 들어가면 짜고 돼요. 그걸 내가 알고 있으면 인터스텔라를 그러면 뭐 하루 쉬실 수 내가 들어가지.
인터스텔라 그 이야기잖아요. 블랙홀 속 들어가는 거. 인터스텔라 봤어요? 아, 그 블랙홀에 들어간 거였어요? 저거 보세요. 들어도 나오고 봤는데? 맞아. No 이러면서 No. 못쓴 거. 그런 것만 기억하고 싶다. 자, 그래서 끝낼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별을 진화한다. 그래서 진화 단계의 비교를 해줬습니다. 그럼 우리가 굳이 진화 루트 두 개를 비교해줬을 때 요거는 조금 추가해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별의 수명을 비교해볼 겁니다. 자, 우리 굳이 둘로 나눈다라고 하면 질량이 태양 정도인 친구랑 질량이 태양 10배 이상인 친구랑 비교하면 누구의 수명이 더 길까? 10배 이상. 태양 정도가 더 큽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 얘들은 얼만큼 빨리 이 힘의 평형이 끝나냐에 따라서 수명이 결정나는 거겠죠. 짧고 굵게. 제 같은 경우에는 태어났을 때 질량이 너무 너무 크다 보니까 중력 수축이 엄청 강하게 일어나요. 그럼 핵융합 반응이 훨씬 빠르고 많이 일어나더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힘의 평형이 빨리 끊어집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천천히 단계를 진행하는 친구가 작은 친구들. 질량이 크면 클수록 다음 단계로 더 빨리 넘어가요. 그래서 얘가 더 수명이 길다. 그럼 이걸 일반화시킨다라고 하면 별은 질량이 어떨수록 수명이 길다고? 그치, 질량이 작을수록 수명은 길다. 이렇게 일반화시킬 수 있겠네요. 이렇게까지 하면 별의 진화 파트는 모두 끝이 납니다. 자, 근데 여기 있는 일강 내용들은 사실 내용 일부를 뺀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간단하게 말로 언급해주고 끝을 낼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구상에 엄청나게 다양한, 우주상에 엄청나게 다양한 원소들은 별 안과 그리고 무거운 친구들은 어디서? 별 밖에서 생성됐다. 그래서 우주에는 이렇게나 다양한 물질들이 존재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물질들이 계속 생성 반복될 겁니다. 별이 생성 반복. 그러면 점점 우주로 뭐가 퍼져 나가겠어요? 행성상 성운이나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우주에서 이 별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종류의 원소가 우주 곳곳에 다 퍼져 나갔을 거라고. 그럼 그것들이 모여서 뭐가 돼요? 또 성운이 됩니다. 그 성운 중 하나가 태양계의 성운이에요. 거기서 태양이 만들어진 거예요. 거기서 태양이 만들어지고요. 태양이 만들어지죠. 그럼 태양이 중력 수축을 하면서 얘들이 서로 끌어당깁니다. 끌어당겨요. 그럼 이 성운 근처에 또 작은 물질들이 만들어져요. 중력 수축을 하면서. 얘들이 훗날 행성들이 됩니다. 행성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최초의 성운들에는 수소와 헬륨밖에 없었지만 이렇게 별의 생성과 소멸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되게 다양한 원소들이 성운에 유입된 거예요.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탄소도 있고요. 수소, 탄소, 질소, 인환, 금, 백금, 우라늄 다양한 애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걔들이 뭉쳐져가지고 만들어진 행성 중 하나가 지구입니다. 그래서 지구에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존재한다라는 거를 배우는 게 이 다음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실 제일 궁금한 거는 지구거든요. 지구. 그래서 지구는 어떻게 형성되는지 원시지구부터 현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까지의 과정을 배우는 게 진짜 1학기 통합과학에 있는 지구과학 내용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뒷부분은 조금 암기스러운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내신 때 하고 조금 내용 복잡하고 중요하고 이해를 요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방학 기간 중 다룬 겁니다. 이해되죠? 그러면 다음 주엔 뭘 할 것 같아요? 이 다양한 원소들에 대해서 좀 공부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화학 파트에 대해서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면 여러분들 그냥 뇌 빼고 들으면 재밌거든요. 지구과학은요. 근데 문제는 뇌를 빼고 들어야 돼. 뇌를 집어넣는 순간 눈앞에 보이거든.
아, 다 내 머릿속에 넣어야 되는구나. 그때부터 미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히려 내용 자체를 정말 그냥 무식하게 공부하면 지구과학이 제일 할만해요. 엄청난 이해를 요하진 않거든요. 근데 다음 주부터 할 이제 물리화학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이 달라져요. 공부량은 조금 적어요. 지구과학보다. 근데 문제를 응용할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많다 보니까 훨씬 고난도 문제로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건 선행을 안 한 친구들은 못하겠다, 그쵸? 아닙니다. 중학교 개념이 없어도 웬만한 거 내가 다 집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중등 과정에 취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물론 중학교 때 과학 열심히 하고 잘했으면 도움은 되겠지. 근데 그 도움이라는 게 출발선상에서 그냥 한 발짝 앞에 있는 거예요. 한 발짝. 아무리 여러분들 한 발짝 앞에 있어도 결국 열심히 안 뛰면 무조건 잡혀요. 딱 그 정도 수준이라고. 그러니까 다음 주에 화학할 때 나는 선행해봤어 하고 까치는 마음으로 들어오지 마시고요. 겸허하게 들으세요. 알겠죠? 나보다 과학 못하면 못하는 겁니다. 알겠지? 참고로 다시 말하지만 나는 수능에서 틀려본 적이 없어요. 선생님은 재수했을 때 6월 이후로 생명과학 틀려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고요. 당연한 거 아니니 얘들아? 이번 것도요? 당연히 안 틀리지. 이번 거 근데 시간 개 빠져서던데. 정신 나간 줄 엄청 알아요. 어려웠다고. 원래 쌤이 한 10분 정도 남겨도 다 풀거든요. 20문제고 30분 줘요. 근데 이번에는 5분도 안 넘던데. 이번 좀 어렵다고 막. 좀 어려운 게 아니라 수능 역사상 제일 어려웠어요. 그 정도로 어려워. 그 정도로 어려웠어요. 그래서 릴스에서 막. 너희들 안 보잖아 어차피. 다행이죠. 다행이지? 원큐에 가세요 여러분들 알겠죠? 원큐에 가야 돼 무조건 알겠지?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또. 지금 교육과는 말 되게 많거든요. 이게 말이 되냐고? 근데 그러면은 물화생지 원투 왜 배우는 거예요? 수능 방법인데. 왜 배우냐고? 대학 가야 되잖아. 내신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시험도 얘기해줬었는데 시험도 남아서 얘기해줄게요. 여러분들 앞으로 내가 OT 때 살짝 얘기를 했는데 필수 과목이랑 권장 과목이라는 게 생깁니다. 여러분 2학년 1학기 때는 이제 물리, 화학, 이제 원투란 말이 없어요. 생명, 지구 중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면 2학년 2학기 때는 얘들의 심화 과정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3학년 1학기 때는 얘들은 또 심화 과정이 나와요. 여기서 뭘 선택하냐에 따라서 특정 학과에 지원을 하냐 못하냐가 결정이 됩니다. 예컨대 여러분들이 나와 같은 잘못된 선택으로 생명과학과를 가고 싶어요. 그럼 생명과학과 가기 위해서는 2학년 2학기 때 심화 과목으로 배우는 게 세포와 물질 대사를 배우거든요. 이런 파트를 배우고요. 3학년 1학기 때 유전 파트를 배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과목 중에서 예컨대 뭐 어떤 고려대 생물학과에서 이거 들어봐. 이거 필수고 이거 권장이야. 했어. 근데 뭐라는 거지? 지구, 물리심화, 화학심화에 선택해놨어요. 못 갑니다 여러분들. 못 가요. 그래서 내가 보통 올해부터는 올해부터는 여러분들은 뭐 중3일 때니까 올해 고1들한테도 시작할 때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큰 틀에서 내가 어디에 관심 있다 정도는 생각해 두셔야 돼요. 나중에 수시 쓸 때 그냥 내신 성적 등수 요거 딸랑 하나 가지고 와서 수시 쓰러 왔습니다 그러면 병신 소리 듣단 말이야. 대긴 여러분들 교내 활동, 교회 활동을 하면서 계속 여러분들의 생기부를 만들어 놔야 돼요. 내가 원하는 학과와 가깝게. 아무 생각 없이 쫄래쫄래 다녔어 학교. 아무거나 선택. 주사위 돌리니까 물생지. 이런 선택하는 미친 사람 없겠죠. 물생지 선택을 했어요. 심화는 뭘로 갈까? 물지로 가자. 3학년 1학기 때 갑자기 생명을 선택했는데 갑자기 화학과 가고 싶어. 못 갑니다 여러분들. 요렇게 선택을 했는데 또 여러분 생기부는 화학과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면 안 맞잖아. 안 뽑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일찍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2년 1, 3년에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냥 이과면 이과고 문과면 문과였어요. 그 다음에 생기부는 그냥 내가 생각하는 학과 정도만 쓰면 되고 어차피 선택을 어떻게 한다 못한다 그런 게 없었으니까 수능 과목도 딱 정해져 있고. 근데 이제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은 2학년 1학기 때부터 빌드업을 잘못해 놓으시면 학과 지원이 힘들어요. 못 넣는다고. 물론 넣을 수는 있지. 근데 기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가점 못 받으면 못 붙어요. 구조가를 바뀌었어요. 그것 때문에
2학년 때부터 또 선행을 하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바뀐 과목들이 학교 선생님께서 좀 준비를 잘 하시면 좋은데 대개는 준비를 안 하세요. 그러니까 바뀐 내용들이 전 교육과정에 있던 선택 바탐이랑 비교했을 때 내용이 더 줄긴 했어요. 내가 생명쌤이니까 생명부터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생명만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전 교육과정에 있는 생명과학, 생명과학 원 내용이 1년 과정이고 전체 범위가 100%였다고 하면 줄었어. 몇 프로 됐을 것 같아요? 8, 90%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10% 줄었다는 뜻이에요. 10%에서 20% 정도. 근데 이걸 1년 동안 끝내는 게 아니라 한 학기만에 끝내야 돼요. 그게 준 거니 이게? 더 빡세졌으면 더 빡세졌어. 근데 그걸 3과목씩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공부 밀도가 2배, 3배 증가한 겁니다. 2, 3배. 근데 거기다가 원래는 3학년 1학기 같은 경우에는 고3들 불쌍하다고 상대평가로 봤었고, 절대평가로 봤었거든요. 근데 상대평가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시 준비 많이 빡세졌어요. 근데 이 수시 준비 안 하면 대학 가기 힘든 세대긴 합니다, 여러분들이. 왜냐면 수능 변별력이 기가 막히게 떨어졌어요, 이번에. 통합과 예시 문항들 나오고 있거든요. 기가 막힙니다. 이딴 걸 어떻게 애들이 변별하지 싶어요. 쉬워요. 너무 쉬워요. 내가 좀 상위권 대학 가겠다는 애들 다 1등은 나올 겁니다. 쉽게. 예전에 선택 같은 원들 1등을 받는 거랑은 비교도 안 되게 쉽게 1등을 받을 거예요. 그럼 결국 변별은 더 어디서 나는 거야? 수능 9문자리. 응? 수능 9문자리. 어. 그러니까 진짜 상위권 애들이 엄청나게 다 고득점 맞을 거라고. 컷이 개판 날 겁니다. 2개 스쳤어. 안녕 5등급 이렇게 막 4등급 막. 물론 그 정도 심각하지 않겠지. 근데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결국에는 내신 못 챙기시면요 수능마저 뭔가 해결하겠다 절대 안 될 거예요. 이번 교육 과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욕 뒤지게 먹고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 너무 마음대로 이제 채찍질할 수 있거든. 말 안 들으면 생기부 안녕. 싸가지가 없어. 얘 사실 문과 좋아. 저거 보는데 하긴 문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좀 빡빡하게 준비하셔야 돼요. 정말로 지금 하고 있는 과목들이 여러분 다 수능 과목이고요. 여러분들 준비하고 있는 이 과목이 1학년 1학기 때부터 여러분들 대입 성적에 반영되고 있다는 사실 절대 까먹으시면 안 돼요. 3월 땡 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뭐가 되는 거예요? 대입 수험생 되는 겁니다. 알겠지? 물론 친구들한테 뭐라 하면 돼? 역시 인생은 정시 파이터죠. 친구들 밀어주고. 알겠죠? 자, 너무 고생했고 여러분들 숙제는 톡방을 해줄게요.